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에서 가장 키워드 20대 중반부터 콜라겐이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사실 바르는 콜라겐은 효과가 없다라고, 먹는 콜라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쉽고 더 돈도 안 들고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첫 번째는 안녕, 오랜만에 보네. 저녁 드셨어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 이제 저녁 시간이네. 콜라겐 피부에 좋다고 하는데 어. 족발이 있나요? 족발 좋아하긴 하는데, 족발을 먹는다고 해서 내 피부를 지지하고 있는 진피 내 콜라겐이 채워지는 건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콜라겐이 뭔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콜라겐은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피부에 존재하는 콜라겐은 1형, 3형, 이 1형하고 3형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쉽게 하면 단백질이야. 뭐 단백질은 우리 몸에 어디에나 다 필요하지. 특히 진피의 9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콜라겐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 사람이 늙어가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콜라겐은 20대가 넘어가면서 생성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 소비하게 돼. 20대 중반부터 1년에 1% 정도 콜라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게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거든. 피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뭐 홈케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잘 따라와 봐. 그러면 홈케어부터 얘기를 해줄게.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예전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조금 회의적이었거든. 나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 약간의 도움이 된다,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내가 요새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수백 수천 가지 중에서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내가 포인트를 잡아줄 테니까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아. 일단 크기가 중요해. 먹거나 이런 거가 진피 쪽에 흡수가 잘 안 될 거냐고 생각을 했냐면, 콜라겐은 일단 고분자야.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장에서 흡수돼서 필요한 진피까지 도달하는데 흡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요새 나온 게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거야. 식약청에서는 저분자 콜라겐을 3000달톤을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000달톤 가지고는 안 돼. 흡수가 되려면 500달톤 이하가 돼야 되거든.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해서 500달톤 이상의 크기를 가진 제품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더라고. 그거는 꼭 확인하고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콜라겐은 피부에만 쓰는 게 아니야. 장기, 혈관, 연골 이런 데도 쓰고 있거든. 그러면 흡수돼서 사방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 나머지가 피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양이 충분해야 돼. 1회 3000mg 이상의 콜라겐 함유량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인데, 크기도 작아, 양도 충분해. 그렇다고 흡수가 잘 될까? 그런 건 또 아니거든.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지. 그게 비타민과 비오틴이야. 비타민하고 비오틴은 콜라겐의 흡수량을 높이기 때문에 함유가 되어 있는 콜라겐 제품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 크겠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했다가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을 섭취하는 거를 추천해. 바르는 콜라겐. 요새 뭐 바르는 콜라겐도 많잖아. 사실 바르는 콜라겐은 나는 아직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피부 장벽 각질층은 엄청 그물망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저분자라고 해도 그거를 통과해서 진피까지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나는 바르는 콜라겐 제품을 사용해서 바르는 것보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선크림, 보습,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봐.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는 콜라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만으로는 나는 부족하다고 보거든. 저분자로 여러 유효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걸 먹는다라고 해도 내 진피에 콜라겐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큼 충분한 양이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피부과가 있고 내가 있는 거잖아. 내가 이제부터 병원에서 콜라겐을 유지시켜주고 이제 항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피부과의 시술은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진피에 주입하는 시술은 아니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섬유아세포라고 진피 내에 존재하는 세포가 있는데 얘가 자극이 되면 얘가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 그 섬유아세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첫 번째는 요새 많이 들었지, 스킨부스터라고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게 유효 성분이나 이런 거를 진피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 뭐 리쥬란, 주베루 이런 게 우리 진피 내에 콜라겐 합성을 유도시키는 물질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진피 내의 온도 상승을 유도해서 섬유아세포를 자극시켜서 콜라겐을 합성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 뭐 울세라, 써마즈, 뭐 온다 이런 것도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진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콜라겐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콜라겐을 늙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짝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늘어나고 막 흐물흐물해지잖아. 리프팅 에너지가 들어가서 기계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게 수축을 해. 수축을 하면서 피부가 쫀쫀해지지. 그러면 약간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고 약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근데 그 효과는 영구적이지가 않아. 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 효과도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리프팅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콜라겐 재합성이야. 그러니까 그 느슨했던 것 중에서 아예 파괴가 되는 콜라겐이 있거든. 그 파괴가 되는 콜라겐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가 요거는 안 되겠다, 피부가 완전히 무너지겠는데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 바짝 서 있는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난 게 촥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지. 그게 리프팅 효과야. 지금까지 콜라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콜라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 같은 거는 그런 거를 하면서 피부과에 돈 써, 홈케어 콜라겐에 돈 써,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뭐 흡연 그리고 자외선 이런 거 차단 잘해서 원래 있었던 거 잃지 않는 거 명심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진짜 족발 먹으러 가자. 배고파 죽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